과거 3대 호텔 뷔페 하면 신라호텔 더 파크뷰, 롯데호텔 라세네, 웨스틴조선 서울 아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력한 신흥 강자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조선 팰리스의 콘스탄스입니다. 조선호텔 계열의 상위 럭셔리 브랜드답게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연 이곳은 세련된 인테리어, 높은 층고, 그리고 방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외관만 화려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음식이겠죠. 단순히 가짓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그 퀄리티까지 한 단계 높아진 다채로운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과연 콘스탄스에서는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메뉴 하나하나 모두 보여드리고 이곳의 장점과 아쉬운 점, 그래서 정말 가볼 만한 곳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일식 코너. 일식 코너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콘스탄스의 메인 중에 메인, 콘스탄스의 여러 섹션 중 가장 힘을 준 곳은 단연 일식 코너입니다. 일식 코너는 사시미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참다랑어, 농어, 연어, 단새우가 있는데요. 농어는 생각보다 맛이 약해서 아쉬웠고 연어는 괜찮았습니다. 단새우도 괜찮았지만 신라호텔 단새우에 비하면 아쉬웠네요. 참다랑어는 제가 좋아하는 기름진 뱃살보이는 아니어서 아쉬웠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스시 코너는 꽤나 많은 종류의 스시를 주문할 수 있는데 전 이걸 느껴봐서 따로 주문하진 않고 그냥 놔주시는 거 가져다 먹었습니다. 총 2판을 가져다 먹었는데 첫 번째는 참치뱃살, 도미, 가리비, 전갱이, 두 번째는 참치뱃살, 도미, 우니를 올린 단새우, 그리고 교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스시를 먹어보면 확실히 스시 코너에 신경을 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리비를 제외한 모든 스시가 괜찮았는데요. 초밥 밥은 단맛이 강하지 않았고 밥이 꽤나 단단하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참치뱃살은 맛있어서 여러 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요즘 호텔 뷔페들이 참치에 꽤나 부쩍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다들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최근 방문 기준으로 모든 호텔 뷔페들이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물론 콘스탄스 참치도 괜찮았지만 참치는 롯데호텔 라스네가 압도적으로 가장 훌륭했고 다음은 워커힐 더 뷔페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올릴 건데 더 뷔페도 콘스탄스처럼 일식 쪽에 힘을 많이 줬더라고요. 이렇게 뷔페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고객 입장에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스시들도 맛있었고 개인적으로 전갱이를 좋아하는데 전갱이도 맛있어서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우니가 올려진 단새우도 괜찮았지만 우니를 너무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구는 많이 단편이고 계란 맛이 강했습니다. 신라호텔 교구는 적당히 달고 새우 맛이 더 강해서 취향 차이지만 저는 신라호텔 교구가 더 맛있었네요. 그 옆에는 오마카세 열풍 때문인지 영향을 받은 건지 호텔 뷔페에 이런 젠사이를 제공하는 곳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조선 팰리스 콘스탄스와 워커힐 더 뷔페가 이렇게 일식 코너를 중심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돌문어, 깨두부, 명란구이가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집어왔는데 깨두부가 생각보다 괜찮았더라고요. 보통 와사비나 콩, 파트를 올린 깨두부는 먹어봤는데 여긴 산딸기가 올라가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이 산딸기가 새콤달콤한 게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콩이나 파트를 올린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옆에는 블랙타이거, 멍게, 딱새우가 있는데 딱새우는 생각보다 맛이 안 나서 아쉬웠고 블랙타이거는 괜찮았지만 다른 거 먹을 게 많은 여기서 굳이 새우 껍질을 까면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밀푀유 나베와 민어 중합찜이 있는데 여기서 좀 놀랐습니다. 밀푀유 나베가 생각보다 맛있었고 국물도 꽤나 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어 중합찜은 조개살이 연하면서도 맛도 괜찮았고 국물도 시원하니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생선살을 안 가져가길래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생선살도 부드럽고 맛있었고요. 옆에는 따뜻한 대게도 있는데 대게 살맛도 괜찮고 한 번에 많이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적당히 계속 채워놔 주셔서 그런지 많이 말라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괜찮았습니다. 옆에는 튀김 코너로 이어져 있는데 튀김 종류도 많았습니다. 쿠시카츠, 새우튀김, 고로케, 엔초비, 모둠 야채 튀김이 있는데요. 그리고 붕장어 튀김도 있다는데 이날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붕장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튀김을 모두 먹어봤는데 하나같이 퀄리티가 다 괜찮았습니다. 스시부터 튀김까지 확실히 일식 코너에 힘을 제대로 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러면 보통 뷔페들은 다른 코너에서 힘을 빼는데 콘스탄스는 과연 어떤지 다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콜드 섹션은 각종 젓갈류와 나물로 시작하네요. 명란젓, 매실장아찌, 낙지젓갈, 가지나물, 비름나물 등이 있고 닭 겨자 냉채, 표고 장아찌, 명이나물 장아찌, 육회, 그리고 소라무침이 있습니다. 옆에는 들기름 막국수가 있길래 기대하고 먹었는데 제가 가져온 것만 그런 건지 면이 너무 불어있어서 난감했습니다. 들기름 맛은 고소하고 괜찮았는데 역시나 뷔페에서 이런 걸 제공하기엔 무리인 건지 막국수를 누들 코너로 옮기거나 들기름을 뽐내고 싶으면 면이 아닌 다른 재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과류 표고구이는 제가 표고버섯을 안 좋아해서 먹어보진 않았고요. 여기 특이하게 구절판이 있는데 뷔페 구성 메뉴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재료 하나씩 직접 가져가도 되고 만들어져 있는 걸 편하게 가져와도 된다는 방식이 뷔페와 상당히 잘 맞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K컬처가 유행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건 한국인이지만 안 먹어본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뷔페 와서 이런 거 보고 부담 없이 한 입 맛보기에도 좋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는 취전복 냉채, 농어 그라브락스, 토마토 가스파초, 닭고기 타코, 게살 케이크, 훈제 연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농어 그라브락스가 상당히 괜찮았고 보통 저는 뷔페에 오면 세비체를 스타터로 먹는데 이 농어 그라브락스는 스타터로 정말 딱이었습니다. 농어 맛이 꽤나 괜찮고 적당한 산미가 더해져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합니다. 간혹 어떤 곳들은 생선 맛이 너무 약해서 소스 맛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괜찮았습니다. 근데 토마토 가스파초는 간이 생각보다 많이 세서 놀랐습니다. 라세네에도 토마토 가스파초가 있는데 라세네 거를 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닭고기 타코는 비주얼은 괜찮지만 굳이 먹어볼 필요는 없는 맛이었습니다. 뷔페 와서 닭고기 먹는 건 좀 아깝기도 하고요. 게살 케이크 이것도 맛이 괜찮아서 한 5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 위에 게살이 올라가 있는데요. 뷔페에서 제공하기 꽤나 귀찮은 메뉴일 텐데 맛도 괜찮아서 맛있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옆에는 해산물 샐러드를 시작으로 각종 샐러드 코너로 이어져 있는데 샐러드 종류가 꽤나 많았습니다. 해산물 샐러드, 아보카도 망고 샐러드, 아티초크 수란 샐러드, 시저 샐러드, 카프레제 멜론 샐러드 등이 있고 옆에는 각종 풀떼기와 드레싱이 있습니다. 이어서 빵과 햄 그리고 치즈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쪽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식 섹션입니다. 방문한 날의 특별 이벤트로 생면 파스타로 유명한 페리지 셰프님들이 직접 만들어 제공해 주셨는데 덕분에 뷔페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고추 소스 홍새우구이, 살팀 포카, 문어 샐러드, 해산물 리조또, 스터프드 칼라마리 그리고 페리지의 시그니처 메뉴인 라자냐가 제공되었고 옆에는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생면 파스타 2종류, 홍새우 비스크 카바텔리, 먹문 스파게토니 봉골레가 있었습니다. 살팀 포카는 평범한 닭다리살 구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먹어보면 여러가지 많이 신경 썼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살이 부드럽고 촉촉한데 밑에 껍질 부분은 제대로 크리스피합니다. 담백해서 심심했을 수도 있을 법한 고기 위에 견과류 같은 부재료를 더해 부족한 식감과 단맛을 채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식감과 맛의 밸런스를 모두 고려한 웰메이드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딱 먹어보면 맛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터프드 칼라마리는 저 소스가 생각보다 짰는데요. 뷔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스가 뭉쳐있다던가 딴 사람들이 안 짠 부분을 퍼가서 짠 부분만 남아있다거나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저에겐 약간 짰네요. 리조또는 밥알이 살아있으면서도 소스와 잘 어우러졌습니다. 다음은 카바텔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면을 좋아하는데요. 비스크 소스는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면의 식감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소스와 꽤나 잘 어우러져서 괜찮았습니다. 홍새우는 상당히 부드러웠고요. 먹물 스파게토니 봉골레는 간이 약간만 더 세면 제 입맛엔 더 괜찮았을 것 같지만 아무튼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실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도 실고추가 조금도 아니고 꽤나 많아서 입안에서 조금 거슬렸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다 보니까 조금 머리카락 같은 느낌? 페리지의 시그니처 라자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라자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얇은 면을 여러 겹 정성스럽게 쌓고 그 사이사이에 소고기와 판체타를 층층이 채운 다음에 이걸 수직으로 잘라 단면이 보이도록 눕힌 후 정제버터에 바삭하게 구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면은 마치 부침개의 가장자리처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겹겹이 쌓인 면이 주는 식감은 마치 페이스트리 파이처럼 바삭하면서도 안쪽은 부드럽고 고기의 감칠맛과 버터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굉장히 풍부한 맛을 냅니다. 만약 느끼하게 느껴진다면 함께 나오는 산미 있는 레드 소스를 곁들이면 균형이 딱 맞아요. 뷔페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생면 파스타를 맛볼 수 있다는 건 확실히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요소였고요. 개인적으로 호텔 뷔페에서 파스타 코너를 이렇게 맛있게 즐긴 건 신라 호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리지와의 콜라보가 없는 날에는 음식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파스타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콘스탄스 파스타는 아마트리치아나, 봉골레, 화이트라고 세 종류가 제공됩니다. 전반적으로 맛이 괜찮긴 했지만 굳이 찾아 먹을 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봉골레 파스타는 같은 조선 계열인 웨스틴 조선 아리아와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국물이 흥건한 방식이 아니라 정석적으로 만테카레 조리법을 사용해 소스가 면에 잘 스며들게 만든 스타일입니다. 이전에 아리아에서 먹었던 봉골레는 소스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아쉬웠는데 콘스탄스는 그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맛이 부족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호텔 뷔페에서 맛있는 파스타를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퀄리티가 아쉽거나 즉석 파스타 코너 자체가 없는 곳도 많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만하면 꽤 괜찮은 건가 싶다가도 다른 곳이 워낙 별로라서 상대적으로 괜찮게 느껴지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아마트리치아나는 아이들 입맛에 잘 맞는지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면을 먹다 보니 고기가 먹고 싶어져서 고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릴 섹션입니다. 부채살, LA갈비, 양갈비, 로스트 램로인 그리고 랍스타. 부채살은 부채살 치곤 괜찮았지만 굳이 먹을 거 많은 콘스탄스에서 이걸 먹을 필요는 없는 정도? 양갈비는 굽기가 일정하진 않았지만 잘 구워진 걸 골라서 집어오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웨스틴 조선 아리아도 그렇고 조선 계열이 양갈비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양갈비 맛집이네요. 로스트 램로인은 양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인데 저는 양고기를 즐겨 먹어서 오히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갈비는 무난하게 맛있었는데 문제는 랍스터입니다. 랍스터가 오븐에 넣어서 데우는 건지 촉촉하지 않고 말라 있었고 살맛도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랍스터 자체는 말라 있는데 오일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서 이게 살짝 언밸런스해가지고 더 먹진 않았는데요. 랍스터는 굳이 힘을 주지 않고 구색만 갖춘 느낌이었습니다. 옆에는 하와이안 피자와 잠봉 브라타 피자가 있었는데 깜빡하고 못 먹어보고 중식 코너로 향했습니다. 중식에는 베이징 덕을 시작으로 풍미 가지새우, 홍주 탕수육, 랍스터 칠리, 사천식 라조기, 마늘 콩소스 소고기, 사차장 문어 팔보채, 단새우 볶음밥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덕은 미리 말아져 있는데 라사네도 그렇고 미리 말아놓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미리 말아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베이징 덕을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예쁘게 잘 말아져 있는 게 먹기 편하고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마늘 콩소스 소고기는 고기가 질기고 소스가 많이 짰고요. 문어 팔보채는 소스가 너무 강해서 이게 문어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문어 맛이 묻혔습니다. 가지새우는 튀김옷 안에 가지랑 새우가 들어있는데 이건 간이 알맞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지 튀김에 부족한 식감과 맛을 새우가 채워주더라고요. 라조기는 정말 화끈하게 매웠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은 먹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통 신라호텔 같은 곳은 대부분의 입맛을 고려해서 매운 음식도 거의 안 맵게 내놓는데 그런데 여기 음식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해서 좋았어요. 매운 음식은 나 매운 음식이다 하고 확실히 티를 내는 느낌이었죠. 저는 매콤한 음식이 하나도 안 맵고 심심한 것보단 이렇게 자기 맛을 확실히 내주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홍주 탕수육은 나름 여기 대표 메뉴
중 하나예요. 달달하고 속은 촉촉해서 맛있습니다. 콘스탄스 오면 먹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랍스터 칠리도 까먹기 귀찮지만 랍스터 구이보다는 훨씬 괜찮으니까 랍스터를 먹을 거면 이걸 먹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옆에는 소룡포를 시작으로 딤섬 코너가 있는데 딤섬은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괜찮은 딤섬은 없었고요. 요즘 딤섬 잘하는 곳이 많은데 콘스탄스 딤섬은 약간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딤섬 코너 옆에는 누들 코너인데 누들 코너에는 산마 나또 소바, 소고기 짜장면, 해물짬뽕, 중화냉면이 있습니다. 꽤나 다양하게 있길래 모두 먹어봤는데 중화냉면은 괜찮았고 해물짬뽕은 꽤나 매콤했습니다. 짜장면과 소바는 그냥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코너도 빠질 수 없죠. 디저트들은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진열되어 있었고 구성도 다양했습니다. 다만 케이크 맛 자체는 살짝 아쉬웠어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난한 정도였고 특히 망고 케이크는 망고 자체는 정말 달고 맛있었지만 케이크 자체는 그냥 그랬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까지 콘스탄스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딤섬이나 랍스터처럼 살짝 아쉬운 메뉴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음식 맛도 대부분 괜찮았지만 저는 이곳의 공간 자체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예쁘게 진열된 디저트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기분 좋은 상태로 식사를 시작하니 음식의 작은 단점쯤은 너그럽게 넘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딤섬 맛없으면 뭐 어때? 한잔해! 이런 느낌? 근데 랍스터는 좀... 예전엔 호텔 뷔페 어디 갈까 하고 물으면 신라호텔 더파크뷰나 롯데호텔 라세네를 꼽았는데 요즘은 더파크뷰와 콘스탄스를 주로 추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콘스탄스는 요즘 가장 돋보이는 신흥 강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랍스터까지 개선된다면 아마 연말에 또 콘스탄스를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